요즘 카톡만 열어봐도 친구들 여행 자랑이 줄줄이 뜹니다. 동창 미정이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베트남 다낭 바닷가에서 찍은 걸로 바꿔놨고, 선희는 괌 리조트에서 손주랑 찍은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언제 다녀온 거야? 하고 물으면 추석 때 애들이랑 같이 다녀왔지. 호텔이랑 비행기 전부 예약해 주더라니까. 하면서 싱글벙글 목소리 속에 은근한 자랑이 묻어납니다. 또 다른 친구는 카톡 상태 메시지에 올해만 가족여행 3번째라고 써놓고 고급 호텔 조식 사진을 매일같이 올립니다. 겉으로만 보면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사진 뒤에 숨은 이야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여행이 정말 웃음만 남겼을까요? 오늘은 왜 요즘 부모들이 가족여행을 절대 안 가려고 하는지 그 속사정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떠난 적 있으신가요? 아이들이 다 성장하고 나면 이젠 가족끼리 해외 한번 가자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고 평소 하지 못한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의미도 담겨 있죠. 그런데 막상 여행을 다녀오고 나면 다신 안 간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행이라는 것이 기대만큼 현실이 따라주지 않을 때 오히려 실망이 더 크게 다가오곤 합니다. 자녀들과의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속도와 관심사가 다르고 쉬고 싶은 타이밍도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도 왜 자꾸 힘들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다. 같이 간 건데 대화도 없이 각자 논 기분이라는 이야기를 하곤 하죠. 세대 차이, 여행에 대한 생각의 차이, 그리고 체력 차이까지. 모든 것이 다르게 맞물릴 때 함께 간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순간이 생깁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4세 유선희 씨입니다. 경기 안산에서 평생 반찬 가게를 운영해온 그녀는 작년에 완전히 일을 접고 조용한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늘 언젠가는 하고 미뤄둔 여행. 그 기회가 자식의 전화 한 통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번에 저희가 동유럽 가는데요. 엄마도 같이 가요. 엄마도 해외 좀 다녀오셔야죠. 놀랍고 반가운 말이었습니다. 늘 바빠서 연락도 뜸하던 아들이 먼저 이런 제안을 하다니. 선희 씨는 내심 설레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한 번쯤은 해외란 데를 나가봐야지. 하지만 막상 출발을 앞두고 받은 일정표는 생각보다 숨가빴습니다. 아침 7시에 조식을 먹고 바로 나가 관광지 5곳을 도는 계획. 점심은 이동 중 간단히 해결하고 저녁에는 또 새로운 도시로 이동. 선희 씨는 살짝 염려되어 물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걸어 다녀도 괜찮을까? 나야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말이지.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칠순 넘으신 분들도 배낭 하나 메고 세계 일주 하신다니까요. 엄마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며느리는 밝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중간에 쉴 수 있는 카페나 공원도 많이 있어요. 걱정 마세요. 고마운 말이었지만 준비는 온전히 자식들의 몫이었고 선희 씨는 단지 그 안에 초대된 손님처럼 느껴졌습니다. 출국날 공항에서 만난 아들과 며느리는 커플룩을 입고 손에 여행용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희 씨가 들고 있는 건
오래된 회색 캐리어 하나뿐이었습니다. 수속을 마치고 탑승 게이트로 가는 길,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자리는 저희랑 좀 떨어졌어요. 창가 좌석이 없어서요. 도착하면 바로 만나면 되니까요. 비행기를 타는 순간부터 선희 씨는 혼자라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둘은 이어폰을 나눠 끼고 영화를 보며 웃었고 그녀는 복도 쪽 좌석에서 조용히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장을 넘기면서 그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행이란 같이 움직인다고 해서 함께하는 건 아니구나. 도착한 도시의 거리는 아름다웠지만 그녀에겐 낯설고 복잡했습니다. 언어도 사람도 음식도 너무 빨랐습니다. 자식들은 미리 계획해둔 동선을 따라 움직이며 즐거워했지만 선희 씨는 자꾸만 두 사람을 따라가기 위해 숨을 고르며 걷기를 반복했습니다. 관광지에서는 사진을 찍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고 선희 씨는 그 틈에 짐을 맡아 들거나 한쪽에 앉아 기다리곤 했습니다. 엄마도 찍어드릴게요. 라는 말에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 고 말했지만 마음 한켠은 허전했습니다. 사진첩엔 자식들만 가득했고 그녀는 카메라 너머의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당에서 식사가 끝나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이번 건 어머님이 계산해 주실 수 있죠? 오늘은 어머님이 주인공이신 날이니까요. 선희 씨는 말없이 카드를 꺼내며 계산을 마쳤습니다. 주인공이면 축하를 받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택시 안, 아들과 며느리는 소곤소곤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다음엔 둘이 오는 게 낫겠다. 솔직히 너무 피곤해. 그래도 엄마가 처음이니까 우리가 참는 거지. 다음 여행은 진짜 우리끼리만 가자. 그 말을 듣고 선희 씨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창 너머에는 야경이 펼쳐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에 왜 왔을까? 귀국 후 아들은 다시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엄마, 다음엔 일본으로 가요. 가까우니까 덜 힘들 거예요. 숙소는 우리가 잡을게요. 근데 숙박비는 엄마가 좀 도와주시면. 선희 씨는 잠시 말을 아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일본 좋지. 그런데 그때 나는 약속이 있어서 못 갈 것 같네. 다음엔 너희 둘이 편하게 다녀와. 그 말에는 확고한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편한 사람과만 여행할 거야. 그 후 선희 씨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함께 글을 쓰는 친구들과 2박 3일의 강릉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빠르게 걷지 않아도 되고 일정이 없어도 되는 여행. 식당에서 오래 앉아도 눈치 보지 않고 누가 어디 가자고 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편안한 시간. 그녀는 여행지의 한 찻집에서 엽서를 꺼내어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제는 나와 발맞춰 걸어줄 사람과만 여행합니다. 자식과의 여행이 늘 감동으로 남는 건 아닙니다. 기대했던 만큼 실망이 클 수도 있습니다. 함께 간다는 이유만으로 관계가 더 가까워질 거라고 믿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내 걸음과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과 떠나는 여행이 더 깊고 오래 남습니다. 누구와 떠나는가 보다 어떻게 함께 걷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 그 사실을 여러분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70세의 정순 할머니는 서울의 조용한 동네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몇 년 전에 잃고 난 후 할머니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자식들이 있고 그들도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지만 할머니는 자신의 공간과 시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며 혼자 사는 것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순 할머니의 큰딸이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큰딸은 밝은 표정으로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이 이번 여름에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엄마도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먹고 가족들끼리 좋은 시간 보내면 좋잖아요. 정순 할머니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식들과 함께 여행을 간다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한 후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나는 그냥 집에서 쉬는 게 좋다. 너희들끼리 다녀오면 되지. 하지만 자식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과 막내딸이 함께 찾아와서 할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에 정말 좋은 호텔 예약했어요. 엄마가 좋아하실 만한 관광지도 다 찾아봤고요. 엄마도 가서 즐기면 좋겠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막내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가 다 준비했으니까 엄마는 몸만 오시면 돼요. 엄마도 가끔은 여행도 다니고 그래야죠. 정순 할머니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평소에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할머니에게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여행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자신만의 리듬과 생활 패턴이 깨질까 걱정되었습니다. 결국 정순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정말 여행 가기 싫다. 너희들끼리 가거라. 나는 집이 더 편하다. 자식들은 할머니의 말에 실망했고 큰딸은 그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우리 다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왜 자꾸 거절만 하세요? 아들도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우리 다 엄마를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엄마는 왜 자꾸 혼자만 있으려고 하세요? 우리가 엄마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요? 막내딸도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 다 같이 가서 좋은 시간 보내자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못 가게 하세요? 정순 할머니는 자식들의 반응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은 내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지내는 게 좋아. 너희들끼리 좋은 시간 보내고 오면 나는 그걸로도 충분하다. 며칠 후 자식들은 다시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모두 차분한 태도로 할머니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큰딸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요. 엄마의 마음도 이해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도 엄마가 편하게 지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너무 욕심 부렸던 것 같아요. 막내딸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편한 대로 하세요. 우리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린 것 같아서 미안해요. 정순 할머니는 자식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너희들도 내 마음을 이해해줘서 고맙다. 사실 나도 너희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래서 이번 여행 같이 가기로 했다. 자식들은 환호하며 할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여행 준비는 자식들이 모두 도맡아 했고 할머니는 그저 짐을 싸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드디어 여행 당일 정순 할머니는 약간의 긴장감과 함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이 함께 한자리에서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식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오랜만이라 낯설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후 할머니는 자식들과 함께 관광지를 돌아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점점 여행의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손자 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할머니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기고 할머니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여행이 진행되면서 손주들이 할머니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손자 손녀들은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쳤지만 할머니에게는 그들의 활발한 행동이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손자 손녀들이 호텔 방에서 뛰어다니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아침부터 시끄러운 소리에 짜증이 났습니다. 얘들아, 조금 조용히 해라. 할머니 머리가 아프다. 하지만 아이들은 할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뛰어다녔습니다. 큰딸이 나서서 아이들을 타이르려 했지만 아이들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그래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큰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너희들도 애들이 이러는 걸 좀 막아야지. 나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이렇게 시끄러운 건 견디기 힘들다. 갈등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한 번은 관광지에서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와 함께 사진을 찍으려고 했지만 아이들이 자꾸 뛰어다니며 장난을 치는 바람에 사진 촬영이 쉽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조금만 가만히 있어라. 할머니랑 사진 찍자. 아들이 말했지만 아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순 할머니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뛰어다니기만 할 거면 나 혼자 돌아다니겠다. 너희들끼리 놀아라. 자식들은 할머니의 반응에 당황했고 아이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큰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아이들이 너무 장난을 쳐서 미안해요. 하지만 할머니의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소란스러운 걸 견디기 힘들다. 너희들도 그걸 좀 생각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손주들과의 갈등이 조금 가라앉은 후 이번에는 자식들과의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자식들은 할머니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지만 할머니는 자꾸 혼자 있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자식들은 저녁 식사 후 함께 산책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엄마, 저녁 식사 후에 우리 다 같이 산책할까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방에 있을게. 너희들끼리 다녀와라. 큰딸이 나섰습니다. 엄마, 다 같이 가는 여행인데 왜 자꾸 빠지려고 해요? 우리 다 같이 산책하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잖아요. 막내딸도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다 같이 가야 추억도 남고 좋죠.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정말 피곤하다. 너희들끼리 갔다 와라. 자식들은 할머니의 태도에 실망했고 결국 또다시 갈등이 생겼습니다.
엄마, 왜 자꾸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우리 다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큰딸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가 엄마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왜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하세요? 아들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자식들의 반응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희들은 내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지내는 게 좋아. 너희들끼리 좋은 시간 보내고 오면 나는 그걸로도 충분하다. 며칠 후 가족들은 각자의 자유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은 할머니에게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각자 자유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엄마는 뭐 하고 싶으세요? 막내딸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방에서 쉴게. 너희들끼리 다녀와라. 하지만 자식들은 할머니가 혼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엄마, 우리 같이 해변에 가서 산책해요. 엄마도 바다 보면서 쉬면 좋을 것 같아요. 큰딸이 제안했습니다. 할머니는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방에서 쉬고 싶다. 너희들끼리 다녀와라. 자식들은 할머니의 태도에 다시 한번 실망했습니다. 엄마, 왜 자꾸 이렇게 혼자 있으려고 하세요? 우리랑 같이 시간을 보내면 좋잖아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 다 같이 가서 좋은 시간 보내자고 하는 건데 왜 자꾸 거절만 하세요? 막내딸도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각자의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식들과의 갈등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자식들도 각자 방에서 할머니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자식들은 할머니에게 다가가 사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큰딸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너무했어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해요. 아들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가 너무 욕심 부렸던 것 같아요. 엄마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배려하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막내딸도 할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엄마가 우리와 함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정순 할머니는 자식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하다. 나도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같은데 내가 너무 내 고집만 부렸던 것 같다. 우리 서로 이해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자꾸나. 그 후 가족들은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과 함께 남은 일정을 소화하며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만끽했습니다. 자식들은 할머니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하며 여행을 즐겼습니다. 가족들은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갔습니다. 여행이 끝날 즈음 정순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너희들 덕분에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와보길 정말 잘했구나. 자식들은 그런 할머니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앞으로도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자고 다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자식들과의 여행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순 할머니는 자식들과의 추억을 가슴에 간직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만의 시간도 소중하지만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도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할머니는 앞으로도 자식들과 더 많은 추억을 쌓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식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왜 이렇게 소중한지 생각해보면 참 많은 이유가 떠오릅니다. 자식들이 어릴 때 함께 보낸 그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은 부분이 많았어요. 자식들이 어른이 되어 결혼을 하고 나면 우리 가족의 풍경도 많이 달라집니다. 이 새로운 단계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자식들이 결혼을 하고 자신의 가정을 꾸리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성숙한 어른 간의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로서 조언을 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친구처럼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죠. 이 새로운 관계는 부모에게도 큰 기쁨을 줍니다. 성인이 된 자식들과의 대화는 어릴 적과는 다르게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인생의 경험, 사회적인 이슈, 서로의 꿈과 계획 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서로에게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대화는 부모와 자식 간의 이해와 존중을 더욱 깊게 해줍니다. 자식들이 결혼을 하면 가족이 확장됩니다. 새로운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와 손주들이 생기죠.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부모에게 큰 즐거움입니다. 새로운 가족과 함께하며 더욱 풍부한 가정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명절이나 기념일에 가족이 모두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말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나누는 시간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특별한 순간들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으며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기회가 됩니다. 부모로서 자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인생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결혼 생활이나 직장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조언을 해주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자식들이 더욱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부모에게 새로운 기쁨을 선사합니다. 손주들과 놀아주고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부모로서 큰 행복입니다. 손주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로서의 사랑과 지지를 주는 것은 삶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가족의 역사와 전통을 전수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가족만의 전통을 함께 나누고 가족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은 자식들과 손주들이 가족의 뿌리를 이해하고 이를 이어가게 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이 더욱 강화됩니다. 자식들이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해도 부모의 사랑과 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모가 항상 곁에 있다는 사실은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성인이 된 자식들도 부모의 사랑과 지지를 통해 안정감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식들이 성인이 되어 결혼하고 함께하는 시간은 부모에게 큰 의미와 기쁨을 줍니다. 이 시간들은 가족 간의 사랑과 유대감을 확인하고 서로에게 지지와 격려를 주는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부모로서 성인이 된 자식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가족의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